한국 현대사를 이제 처음에 다루게 된 계기가 일반적으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현대사에 대한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됐죠. 근데 뭐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모르고 있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것보다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자라는 생각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뭐 그림은 이제 하나의 압축된 그림 형식이니까 이거를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압축된 형태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뭐 서사적으로 풀어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고, 뭐 영화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과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돈도 없고.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서점에서 아트시 필름의 쥐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아, 유태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쥐라는 어떤 캐릭터로 대중적으로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있구나, 만화로서 그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만화를 혼자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연작이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만화 연출 이런 거 전혀 그런 뭐 연출 공부한 것도 없고, 그림 하나의 그림이 다음 그림을 연결되는 그림의 연작, 계속 이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만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좀 더 예술적이고 좀 시각적으로 좀 더 그래픽적인 작품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게 이제 쥐라는 것도 통해서 그 외에 이제 유럽 만화, 프랑스 만화, 그때 당시에 좀 국내 소개됐던 그런 작품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프랑스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또 앙골렘에 가서도 되게 문화적 충격도 많이 받고, 만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되게 예술적으로 노력하는 작가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자극이 되고 힘이 됐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작가주의 만화라고 하면 뭐 돈도 못 벌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작가군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새로운 어떤 독립 만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시도한 작가들이 좀 어렵게 작업을 시작했던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런 좋은 작품들, 저런 작품들은 쥐라든가 뭐 페르세폴리스라 이런 작품들은 많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를 줬죠. 전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방향들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잊혀졌던 이야기들을 좀 만화로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속에서 이제 이야기들,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런 세상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그런 생각에서 좀 더 맞출 수가 있다면 좀 최대한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됐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른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인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보도연맹 가입된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야기를 다루는데, 너무 이제 그 사건 자체가 너무 좀 처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대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장르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판타지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6.3이라는 어떤 한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부터 해서 그 판타지적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다 특히 이제 현대사 안에서는 되게 한국 현대사 안에서는 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끔 하는 어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리얼리티적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다루는 것도 해봤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도 했고 했는데, 역시나 좀 이제 이런 것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무거운 어떤 소재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만화라는 매체, 네. 그 대중적인 매체에 담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것들이 좀 가볍게 다가올 수 있다는 좀 그런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화라는 매체를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적인 어떤 소재로 전환되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자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런 역사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역사적인 아직 뭐 남아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몇 개 있는데, 네. 뭐 크게는 뭐 5.18이라든가 뭐 4.3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 다뤄보진 않았어요. 네. 적어도 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기한까지는 좀 다뤄봤으면 있으면 한 생각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만화의 영역을 넓혀서, 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역사가 화두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어떤 분류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선악과의 개념들, 이런 것들도 욕망, 그렇죠. 어떤 계급, 정치, 네. 권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뭉개져 가지고 그것이 나온 결과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문제로 좀 많이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권력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더 SF적인 환타지적으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좀 몇 가지 이제 제가 잡아놓은 신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기한을 두고 좀 제가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현대사에 국한된 좀 문제만 좀 다루어야겠다는 걸 좀 벗어나서 다양하게 장르적으로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됐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른바 보도연맹 학살 사건인데, 네. 전국적으로 다 그런 보도연맹 가입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네. 이제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야기를 다루는데, 너무 이제 그 사건 자체가 너무 좀 처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대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장르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판타지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63이라는 어떤 한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겪은 이야기들부터 해서 그 판타지적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다 특히 이제 현대사 안에서는 되게 네. 한국 현대사 안에서는 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끔 하는 어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네. 끔찍한 이야기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리얼리티적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다루는 것도 해봤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도 했고 했는데, 역시나 좀 이제 이런 것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무거운 어떤 소재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만화라는 매체, 네. 그 대중적인 매체에 담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것들이 좀 가볍게 다가올 수 있다는 좀 그런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화라는 매체를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적인 어떤 소재로 전환되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자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런 역사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역사적인 아직 뭐 남아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몇 개 있는데, 네. 뭐 크게는 뭐 5.18이라든가 뭐 4.3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 다뤄보진 않았어요. 네. 적어도 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기한까지는
좀 다뤄봤으면 한 생각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만화의 영역을 넓혀서, 네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역사가 화두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어떤 분류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선악과의 개념들, 이런 것들도 느껴. 욕망, 그렇죠. 어떤 계급, 정치, 네. 권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뭉개져 가지고 그것이 나온 결과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문제로 좀 많이 규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권력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더 SF적인 환타지적으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좀 몇 가지 이제 제가 잡아놓은 신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기한을 두고 좀 제가 작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현대사에 국한된 좀 문제만 좀 다루어야겠다는 것을 좀 벗어나서 다양하게 장르적으로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한국 현대사를 이제 처음에 다루게 된 계기가 일반적으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현대사에 대한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됐죠. 근데 뭐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모르고 있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것보다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자라는 생각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뭐 그림은 이제 하나의 압축된 그림 형식이니까 이거를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압축된 형태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뭐 서사적으로 풀어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고, 뭐 영화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돈과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돈도 없고.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서점에서 아트시필리엠의 쥐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아, 유태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쥐라는 어떤 캐릭터로 대중적으로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있구나, 만화로서 그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만화를 혼자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연작이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만화 연출 이런 거 전혀 그런 뭐 연출 공부한 것도 없고, 그림 하나의 그림이 다음 그림을 연결되는 그림의 연작, 계속 이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만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한국 현대사에 좀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50대 이제 막 들어섰는데 네. 한 10년 정도만 만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60대까지. 네네. 집에서는 애가 둘째가 지금 돌이 3살이니까 70세까지 만화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물론 뭐 그거는 이제 금전적인 거 떠나서 아, 제가 한 60대까지는 만화를 좀 완성을 해서 전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시키고 전시도 하고, 좀 책도 좀 더 종합 좀 정리를 해서 좀 하는 방식으로 해서 60대까지 어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한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만화가라보다는 또 다른 어떤 직업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좀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늦기 전에. 선생님 작품 계속 응원하고 작업에 대해서 끊임없는 지지와 그렇군요. 네, 응원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